안녕하세요. 거위의 수학입니다. 오늘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4단원 덧셈과 뺄셈 2 단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덧셈과 뺄셈 2를 학습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단원으로 1학년 2학기 2단원 덧셈과 뺄셈 1 단원을 먼저 학습하고 오셔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내용인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덧셈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어세기로 덧셈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더하기 3이라는 덧셈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 더하기 3이 있으면 7에서 3만큼 이어세기를 진행해 줍니다. 7에서 1만큼 이어세면 8, 2만큼 이어세면 9, 3만큼 이어세면 10이 되죠. 그래서 7에서 3만큼 이어세기 한 7 더하기 3은 1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9 더하기 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더하기 6이라는 덧셈식도 마찬가지로 9에서 1만큼 이어세면 10, 2만큼 이어세면 11, 3만큼 이어세면 12, 4만큼 이어세면 13, 5만큼 이어세면 14, 6만큼 이어세면 15가 되지요. 그래서 9 더하기 6은 15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세기로 덧셈하기는 더하는 수만큼 이어세 주면 덧셈의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세기로 덧셈하기에 이어서 두 번째는 모양 그리기로 덧셈하기입니다. 모양 그리기로 덧셈하기도 이어세기로 덧셈하기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더하기 4라는 덧셈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양을 그려보는 겁니다. 6은 6개를 그리면 되겠죠. 여기를 살짝 띄운 이유는 5개씩 끊어서 그리면 조금 더 숫자를 세기 쉽기 때문에 끄는 거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6만큼의 동그라미에 4만큼의 동그라미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6개의 동그라미에 이어서 7, 8, 9, 10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6 더하기 4는 10이다 라고 모양 그리기로 덧셈하기 방법을 이용해서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 더하기 7이라는 덧셈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숫자인 8에 맞게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더하는 수인 7만큼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를 추가로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그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수를 세보았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이어서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까지 갔죠. 그래서 우리는 8 더하기 7은 15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10을 만들어서 덧셈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를 들기 전에 덧셈을 하는 두 숫자가 있겠죠. 두 숫자를 더할 때 앞의 수를 가르기 하든 뒤의 수를 가르기 하든 둘 중에 한 수를 가르기 해서 10을 만들어서
더하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더하기 4라는 덧셈식이 있습니다. 9 더하기 4라는 덧셈식에서 9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10을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9에는 1만큼의 숫자가 있으면 10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4는 1과 3으로 가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에 1을 먼저 더해서 10을 만들고 아직 더하지 않은 3을 추가로 더해서 9 더하기 4의 결과를 13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 더하기 8이라는 덧셈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에 어떤 수를 더해야 10이 될까요? 6에 4라는 숫자를 더해주면 10이 되죠. 그렇다면 8을 4와 또 다른 수로 가르는 겁니다. 8은 4와 4로 가르기 할 수 있죠. 그렇다면 6과 4를 먼저 더하기 해서 10을 만들어 주고요. 그 결과값인 10에 4를 추가로 더해줘서 6 더하기 8은 14구나 라고 계산해 줄 수 있다는 방식이 10 만들어 덧셈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뒤에 있는 수를 가르기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앞의 수를 가르기 해도 됩니다. 앞의 수를 가르기 하는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9 더하기 4라는 식이 있을 때 이번엔 앞의 수를 가르기 하기로 했기 때문에 뒤의 수를 먼저 봅니다. 뒤의 수를 보면 4죠. 4에 어떤 수를 더해야 10이 될까요? 4에는 6을 더해야 10이 되죠. 그렇다면 9를 6과 또 다른 어떤 수로 가르기 해보는 겁니다. 9는 6과 3으로 가르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6에다 4를 먼저 더해서 10을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10에 아직 더해주지 않은 3을 추가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에 3을 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13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6 더하기 8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는 뒤에 있는 숫자인 8을 가르기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숫자인 6을 가르기 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있는 숫자인 8에 어떤 수를 더해야 10이 되나요? 뒤에 있는 숫자 8에는 2를 더해주면 10이 되죠. 그렇다면 6은 2와 4로 가르기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에 8을 먼저 더해서 10을 만들어 주고요. 아직 더해지지 않은 4를 추가로 더해 주어서 6 더하기 8은 14다와 같은 덧셈식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많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덧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의 특징인데요. 더하는 수가 1씩 커지면 합도 1씩 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더하기 5는 12고요. 7에 6을 더하면 13이 되고요. 7에 7을 더하면 14가 되죠. 이런 덧셈식들에서 더하는 수가 1씩 커지고 있는데 더하는 수가 1씩 커지니까 합도 1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응용해서 살펴보자면 더하는 수가 1이 아니라 2씩 커지게 되면 합도 역시 2씩 커집니다.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더하기 3은 10이고요. 7 더하기 5는 12고
7 더하기 7은 14죠. 이렇게 더하는 수가 2씩 커지니까 합도 2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까지 가보자면 더하는 수가 일정하게 커진다면 더하는 수가 커지는 만큼 합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더하는 수가 1씩 커지니까 합도 1씩 커졌고 더하는 수가 2씩 커지니까 합도 2씩 커졌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더하는 수가 3씩 커진다면 합도 3씩 커질 거고 더하는 수가 4씩 커진다면 합도 4씩 커지겠죠. 그래서 더하는 수가 커지는 만큼 합도 커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마지막 부분인데요.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합은 같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7 더하기 8은 15다 라는 내용이 덧셈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8에 7을 더해도 15죠. 이렇게 더하는 순서를 서로 바꾸어도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 5를 더해도 8이고요. 반대로 5에 3을 더해도 8이 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합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더하기 6도 15고요. 6 더하기 9도 15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하는 순서를 바꾸었는데 계산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할 때는 모든 덧셈식에 대해서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합은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